와우!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이 잠시 뒤 새벽에요, 유로파 리그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오스트리아로 넘어가서 린츠와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까요? 선발로 나가서 뛰는 걸 보면 좋긴 하지만 좀 체력적으로 좀 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출전할지 안 할지 선발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만약에 출전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역사상 유럽 대회에서 20골 고지를 돌파하는 네 번째 선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기록에 대한 또 관심도 좀 있고요. 또 이 경기에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가 주말에 어마어마한 경기 열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날의 북런던 더비, 정말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주말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 혹은 이날의 토트넘의 경기 내용의 결과가 또 아스날과 경기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다가오는 새벽 2시 55분입니다. 린츠 쪽으로 오스트리아 넘어가서 원정 경기를 갖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5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일단 지금 토트넘은 비기기만 하더라도 남은 한 경기 결과 상관없이 32강 진출을 확정짓게 되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린츠를 런던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그때 3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비니시우스가 떨어뜨려준 볼을 넣어가지고 이제 3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었는데, 비기면 두 팀 간의 맞대결 성적이 1승 1무 되기 때문에 나중 결과에 따라서 뭐 승점이 같아지더라도 1승 1무, 이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날 경기 비기기만 하더라도 32강 진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비기기만 돼도 된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런 생각 없이 막 이기려고 좀 싸우긴 해야 되는데, J조의 순위를 간략하게 그래도 좀 말씀드려 정리를 해드리면, 벨기에 엔트워프와 지금 토트넘이 3승 1패 승점 9점으로 1, 2위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린츠는 승점이 6점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의 루도고레츠는 승기가 없어서 승점이 0점입니다. 그래서 루도고레츠는 떨어진 게 확정됐고, 이 세 팀 간의 이제 싸움인데, 이번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토트넘과 린츠가 만나는 이 싸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 무리뉴 감독의 고민이 좀 많을 텐데,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 경기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뛸 수 없는 선수들이 꽤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이러면 뛸 수밖에 없나? 이런 상황을 얘기 드렸던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무리뉴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원래 기존에 토비 알더웨이럴트하고 라멜라는 닫혀 있었잖아요. 이 두 선수 말고도 공격수 해리케인, 그다음에 백업 스트라이커 비니시우스, 왼쪽 풀백 레길론 몸이 안 좋다, 뛸 수 없다, 이번 오스트리아 원정에서는 소화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토비 알더웨이럴트 라멜라까지 하면 5명이 부상으로 이번 유로파 리그 원정에 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등록 문제 있잖아요. 유로파 리그는 등록이 된 선수만 일단 뛸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선수들도 당연히 뛸 수가 없죠. 센터백인 조로든 뛸 수 없습니다. 미드필더인 제드송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골키퍼 가사니가 역시 유로파 리그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어쨌든 8명 정도의 선수들이 이번 린츠와의 경기 때 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러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요 경기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확정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린츠 이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진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굉장히 쫓겨요. 어떠냐면 마지막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엔트워프와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가 아무리 토트넘의 홈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 쫓겨가지고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32강 진출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 엔트워프의 경기에 상대도 강한데 막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건 긴장을 상당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죠. 그런데다가 제가 일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토트넘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린치 확 잡아놓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엔트워프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32강 진출 확정 지어놔야 엔트워프 때 로테이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다가오는 새벽에 이 오스트리아 원정 린치 경기 한 다음에 3일 쉬고 12월 7일 날
북런던 더비 아스날과 홈 경기하고요. 그 다음에 11일에 얼마 안 쉬죠? 4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앤트워프와 유로파리그 홈 경기 해야 되고요. 또 한 2, 3일 정도? 13일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가야 되고요. 또 17일에 거의 뭐 한 3일 안팎 간격밖에 안 돼요. 리버풀 원정 가야 되고요. 또 20일에 이게 뭐야 일정이? 20일에 레스터와 또 경기를 해야 됩니다. 보세요. 막 그 짧은 기간 동안 계속 그것도 중요한 상대. 아스날 만나죠. 리버풀 만나죠. 레스터 만나죠. 쉬운 상대들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기를 진다? 린치 경기를? 그래서 앤트워프 경기 결과까지 봐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로테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경기로 아예 끝내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좀 쉽게 가는 게 좋은데 근데 아까 했던 저 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문제 때문에 또 뛸 수 없는 선수들도 여러 명 돼요. 자, 그러면 이 린치와의 경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후스코도 그렇고 여러 매체들도 그렇고 예상으로 나오는 멤버들은 이렇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손흥민 선발로. 이선 쪽에 루카스 모우라, 알리, 베일. 미드필더 쪽에는 윙크스와 노셀소. 수비는 왼쪽부터 벤 데이비스, 탕강가, 산체스, 도어티. 골키퍼는 조아트가 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쭉 봤더니 이 정도면 지금 그 한 8명 정도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꾸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베스트입니다. 만약 이럴 수는 있죠. 아예 그냥 막 어린 선수들 투입시키면 안 됩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앤트워프 경기에 진짜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고 그러면 앞뒤로 걸려있는 막 중요한 경기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경기에 주력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일부는. 그러니 손흥민 선수를 지금 선발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뛰게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던 멤버들 중에 바로 지난 주말에 첼시와의 경기 되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치열했던 경기. 첼시전에 선발로 나왔던 선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린치 경기 예상 라인업 선발 손흥민밖에 없어요. 선발로 나왔던 선수 중에 여기 예상 선발에 또 들어와 있는 선수는. 그만큼 로테이션을 돌리긴 할 건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 자리는 지금 뛸 선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나머지 뭐 루카스 모우라는 첼시 경기 때 손흥민과 막판에 교체됐죠. 알리는 뭐 충분히 쉬었죠. 베일도 첼시전에 벤치에만 좀 있었죠. 미드필더도 지난번 첼시 경기에는 호이베르와 시소콘데 이번에 윙크스와 노셀소 예상되고 있죠. 수비도 레길론과 오리의 좌우 풀백 벤 데이비스와 도어티로 바뀌었죠. 센터백도 다이어와 로든인데 탕강과 산체스죠. 골키퍼도 요리스에서 조아트로 그러니까 큰 폭으로 바꾸되 쓸 수 있는 자원에서는 어느 정도 베스트를 예상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린치와의 경기 때 토트넘이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음이 아스날이잖아요. 아스날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이벌 매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계속 무리뉴 감독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음번 경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랜 못 짠다. 나는 바로 앞에 있는 경기에 모든 힘을 다할 뿐이다라고. 물론 감독들이 다 생각을 하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긴장 놓지 말라고. 그래도 어쨌든 이 경기가 중요하니 뭐 손흥민은 어느 정도 쓰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아스날 경기와의 약간의 그 힘의 밸런스 체력 안배를 좀 고민한다면 이런 방법은 있어요. 루카스 모우라 같은 선수들을 최전방에 올려놓고 이선에 베르베인을 선발로 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뭐 후반전의 상황에 따라서 투입시킨다든지 그래서 아스날 경기에 선발로 가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만약 여기 선발로 뛰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 느낌에는 손흥민은 그대로 또 북런던 더비도 선발 뛰게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방법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어린 선수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안배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냐? 16살에 데인 스칼렛. 지난번 살짝 그 얼굴 보여줬다가 와 했던 선수 있잖아요. 이 데인 스칼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경기 비중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데인 스칼렛이 선발로? 교체로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선발로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인 스칼렛이 지난번에 되게 잘해줬죠. 자, 요렇게 손흥민 선수의 선발이냐 교체냐 이런 정도의 어떤 옵션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손흥민 선수 제가 아까 또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토트넘 역사상 유럽 클럽 대항전 유럽 대회에서 20골 고지를 돌파하는 4번째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유럽 대회를 45경기를 뛰었는데 19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 옷 입고 유럽 대회를 19골을 넣었는데 그동안 토트넘 역사에서 유럽 대회 챔피언스리그 뭐 유로파 리그 이런 거 합쳐가지고 최다골은 케인입니다. 36골. 많이 났어요. 그 다음에 저메인 데포가 23골. 그 다음에 3위가 1960년 70년대 뛰었던 마틴 치버스가 22골입니다. 그 다음이 현재 4위가 19골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골 더 추가하게 되면 이제 20골 고지를 돌파하는 거고 이러면 이제 역사상 토트넘 역사 4번째로 20골지를 유럽 대회에서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쭉 앞에 제가 3명 말씀드렸잖아요. 케인, 저메인 데포, 마틴 치버스는 다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흥민 선수는 비잉글랜드 선수 중에는 토트넘에서 유럽 대회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거고 20골 고지 돌파도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토트넘이 그 주말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7일 새벽입니다.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과 이제 아스날이 만나는 건데 그 경기에 맞춰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부상 선수들 중에 5명이라고 했는데 라멜라 빼고 4명은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리뉴 감독도 이야기를 했고 그 프리미어리그의 부상 전문 사이트 있잖아요. 프리미어 인저리스도 보니까 복귀 예상 날짜가 다 이번 주말이더라고요. 해리 케인, 비니시우스, 레귤론 그다음에 토비 알더웨이럴트까지도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빨리 돌아오죠. 원래 예전에 지난번에 나왔던 거보단.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스쿼드가 좀 채워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건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이 린츠와 경기가 좀 쉽게 가야 돼요. 골이 좀 만약에 좀 터진다. 무승부만 거둬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일찍 빼주는 거죠. 아무리 많이 선발로 뛰게 된다면 한 65분 전후에서 좀 빼준다든지 네. 아니면 뭐 선발에선 좀 쉬게 했다가 후반전에 약간 뭐 45분 정도를 승부수로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안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결과가 또 혹은 만약 이 경기에서 어떤 선수든지 부상을 당하게 되면 또 아스날 영향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로 좀 변수들이 좀 많고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은 또 손흥민 선수는 무리뉴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유로파 리그에서 중요한 경주를 하고 있는 말이지만 저기 자꾸 3위 팀들이 챔피언스리그 3위 팀들이 올라오면 모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단 뭐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32강 올라가야 뭐 그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새벽 2시 55분입니다. 린츠와 토트넘의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